강제원 전 의원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10여 년 전 과거에 어떤 비서 성폭행 혐의가 제기됐고 그 의혹에 대해서 장제원 전 의원을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장 전 의원은 비서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오던 입장이었습니다. 경찰은 타살의 혐의점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젯밤이라는 시점이 중요한데요. 어젯밤에는 한 방송사가 이른바 10년 전 호텔방에서의 영상이다라며 장 전 의원과 관련된 해당 여성이 촬영해둔 영상 일부를 공개한 시점이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이 장제원 고소인 측은 동영상 등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오늘 기자회견을 예정한다라는 얘기를 밝혔고요. 한 방송사가 당시 호텔방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여성이 장 전 의원의 이 구두나 장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몰래 촬영한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고 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입장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장제원 전 의원은 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일관되게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를 주장해 왔습니다. 자, 10년 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장제원 전 의원. 첫 언론 보도가 있었고 고소 내용은 거짓이고 수사에 적극 임할 것이다라며 장 전 의원은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첫 경찰 출석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갑작스러운 좀 소식이긴 합니다만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장제원 전 의원이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오던 상황이었는데 어젯밤에 이제 갑자기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비서실장으로 어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는 최고의 실세다 이렇게 평가받고 또 지난 총선 때는 그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불출마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 이게 10년 전에 일이 불거져 나오면서 그 실체적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 발표로 보면은 스스로 결단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를 들으면서 와, 참 정치가 무상하구나, 권력이 무상하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게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실 충격적입니다. 뭐 제가 더 이상 장제원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 가슴이 좀 먹먹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이 시점을 보면 어젯밤 장제원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 직전 그러니까 어젯밤 한 방송사가 해당 여성이 장 전 의원 몰래 촬영했다라는 그 영상을 공개했잖아요. 이제 그 영상만 보면 장제원 전 의원이 이제 해당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의혹을 장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해당 여성은 일관되게 성폭행을 당했고 그 직후 그 방을 빠져나와 해바라직 센터에 가서 해당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서 경찰 수사가 지금 마무리는 안 된 상황인데 그 보도 영상 공개 이후에 장 전 의원이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아마도 그 영상 공개 이후에 장지원 의원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제원 의원은 이제 성폭행 관련된 부분을 부인했었죠. 예. 더군다나 그 폭행 장소와 관련해서도 그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당일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하면 성폭행이 이루어질 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그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동영상에 보면 또 이제 장제원 의원은 이제 휴대폰에 사진첩에 있던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서로 나누던 대화 내용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이제까지 부인했던 내용이 A, B, C 있으면 A부터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여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오늘 또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좀 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리얼하게 기자회견할 가능성이 커요. 자,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취소됐다. 고소인 측이 취소했다 기자회견을 이런 속보 지금 들어왔습니다. 마침.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기자회견을 이제 더 이상 할 그렇군요. 그런 이제 명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사람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애도를 하고 슬퍼했는데 장제원 의원에 대한 어떤 사망에 대해서는 그러기도 어려운 측면이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실체의 진실은 아직 뭐 그렇게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이제 상황을 보면 이제 피해자가 있는 것이 맞고 피해자 진실이 이제 거의 신비성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이제 사망을 했어도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복경 의원님, 이 어쨌든 이 생명은 소중한데 이렇게 피해 사실에 10여 년간 힘들었다라는 이 여성 사연도 안타깝고 네. 나는 억울하고 내 정치 인생을 걸겠다라고 항변하던 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도 안타깝고 어느 쪽 모두 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공소권 없음으로 경찰은 이제 수사를 종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체적 진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지자도 굉장히 좀 많았고 정치 생활도 오래 해온 의원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살아서 해명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대로 살아남아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장제원 의원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처럼 좀 안타까우고 허망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 또 여야를 떠나서 동료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우리 저 앵커님 말씀에 100번 동의를 하고요. 먼저 그 성폭행 피해를 당한 당사자께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 저분을 보면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피해자분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사망을 하셨으니까 혹시 그분 사망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더불어서 또 마음이 약하신 분은 혹시 나이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하면 죄의식도 느끼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여성분은 뭐 계속해서 피해만 이렇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제원 전 의원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뭐 판단을 받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그것을 그 죄값을 받고 그러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우리 사회 지도자로서 살아오셨던 그분이 취해야 할 자세 아니었던가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이제 그동안 본인이 여러 가지 부인도 해왔고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살아온 것이 큰데 이러한 이제 인생의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이야기거리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자기 가족분들 또 자기 자신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해서 이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지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지는 모습이 앞으로 그 성폭행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를 반복시키지 않는 이런 길이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는 안타까움 또 뭐 이 마음이 좀 큽니다. 예, 장지원 전 의원이 3월 5일자 SNS에 이런 글을 올린 바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거짓이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라는 장지원 의원의 글만이 이제는 남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